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한 사람당 구입 가능한 마스크가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되는 등 정부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지는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증상이 없는 신천지 교인은 자동 격리 해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구시가 반대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대구 신천지 교인은 격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북의 한 요양원에서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다른 요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581곳을 완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120억 원을 기부했지만 신천지를 향한 비판 여론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98개국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격리된 베트남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신속 대응팀은 오늘 밤 베트남에 도착해 우리 국민들의 상황과 귀국 의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은 코로나19와 싸워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위로와 응원을 담은 친서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긴 줄을 서고도 매일 허탕을 치는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벌써 3번째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한 사람당 일주일에 2개, 내가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오부제로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생산과 유통을 틀어쥐고 배급제 수준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이런 정도도 못해요, 그럼? 그러면 각각 뭐 한 집당 얼마씩 해갖고 동네에서 이렇게 딱딱 정해주든가. 늘상 사는 사람이 식구가 5명이 와가지고 쫙 서가지고. 국민들의 커지는 분노에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평 배분에 초점을 맞춰 한 사람이 일주일에 마스크 2매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 분당 일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파는 곳은 전국 2만 3천 개 약국을 기본으로 약국이 없는 시골에서만 우체국과 농협이 대신 판매합니다. 또 구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오부제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도 정했습니다. 공급 물량 확대도 추진합니다. 우선 전체 마스크 생산량 가운데 공적 판매 물량이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하루 1,000만 장 수준의 생산 규모도 설비 지원 등을 통해 한 달 내에 1,400만 장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을 통해 공급되는 공적 공급 물량은 현재 하루 500만 장에서 최대 2배인 1,100만 장 수준이 됩니다. 정부는 들쭉날쭉인 공적 마스크 가격도 1,500원으로 통일하고 필요시엔 민간 공급분에 대해서도 최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무영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2장 살 수 있다는 귀한 이 마스크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일부터 사흘 동안은 아무 요일이나 약국에 가서 1인당 2장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부제가 실시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에 구매 가능. 이런 식으로 정해진 요일에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973년생이다. 그러면 끝자리가 3이니까 수요일이 돼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딱 2장씩만요. 또 본인이 직접 자기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 것까지 한꺼번에 사올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 걸 사려면 직접 약국까지 가야 하는 거죠. 단 약국을 갈 수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대리 구매가 허용됩니다. 주식에 바빠서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주에 못 산 마스크를 다음 주에 합쳐서 넉 장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못 사면 그 주엔 그걸로 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내일부터 신원 확인이 시작됐는데 이 규칙이 될 일선 약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신원 확인을 거쳐 판매해야 하는데 정작 일선 약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전 여기 이게 공문으로 하면 이거대로 우리가 다 해. 아니 뭘 보고 수행
거야.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이 평상시에도 불안정했던 만큼 원활한 이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심평원에서 그거를 지금 보완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어요. 그거는 알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일주일 안으로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 등 다른 공적 판매처들도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지역 마트도 있지 않습니까?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장애인만 대리구매를 허용한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어린 자녀부터 노약자까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른은 그렇지만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결국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외출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강조한 사회적 격리가 오히려 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마스크가 거의 금스크라고 불릴 정도가 됐으니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거나 수출용을 몰래 팔다가 걸린 얌체족도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승합차 내부가 박스들로 가득 찼습니다. 차량에 다 싣지도 못한 박스들 수십 개에선 보건용 마스크 17,000장이 나왔습니다. 한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수출용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500원짜리 마스크를 2,400원에 팔아 넘기려다 적발됐습니다. 일부 물량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입해 중국으로 불법 반출하려 했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을 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의 150%를 보유하면 매점 매석에 해당하는데 해당 업체는 최대 500%까지 쌓아뒀습니다. 제조사에서 유통시킨 판매 경로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로를 갖다가 유통업체에 가서 유통업체에서 그동안에 판매한 경로를 추적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스크 제조사와 유통업체 267곳을 단속해 25곳을 적발한 서울시는 식약처와 국세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4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38명이 숨졌죠. 코로나19로 오늘까지 41명이 숨졌습니다. 게다가 위중 환자 26명을 포함해 중증 이상 환자가 49명이나 됩니다. 사망자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만 6명이 숨졌습니다. 이달 들어 사망한 환자는 24명입니다. 사망자 41명 중 27명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67살 여성이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사망한 데 이어 오늘도 81살 남성이 기저질환 없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이상 환자가 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소 마스크 또는 38.5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신 분은 현재 23분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인공호흡기 또는 그 수준 이상의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26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확진자는 6,088명, 어제보다 467명 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은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며칠은 더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방역당국은 이미 역학적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확산이 늘고 있어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교인 2,400여 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2주가 지난 만큼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지만 대구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구시청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 중대본은 무증상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격리 해제를 한다는데 대구시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신천지 대구교인 2,400여 명은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에 대해 아직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대구시는 그 전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인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교인은 여전히 고위험군이라며 반드시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특히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 명단 확보를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재차 반려한 것을 두고도 보다 강한 수사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에는 아직 입원 대기자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는 전날보다 320명 늘어서 4,3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00여 명은 아직까지 병상이 부족해 입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생활치료시설에 기저질환이 없는 55세 이하 경증 환자를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500명대로 증가하던 확진 추세는 3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요. 대구시는 일반 시민 위주로 검사를 전환하고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검사를 본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하필 요양시설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1명, 또 다른 한 곳에서 2명이 발생했는데 보건당국은 비슷한 생활시설 580여 곳을 몽땅 다 격리했습니다. 과한 조치가 차라리 낫다 이거죠. 길기범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입구에는 출입통제란 팻말이 붙었고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던 80대 어르신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됐습니다. 그렇죠. 주간이 지금 안 가니까 여기 사무실이고 다 지금 못 나오는 거죠. 24시간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거죠. 또 다른 요양원에서도 1명이 확진되면서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경북도청은 집단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확산하자 이렇게 시설을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581곳에 시행되고 해당 시설은 오는 9일부터 2주 동안 외부 출입이 차단됩니다. 581개소 생활시설에 방역 물품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그 근무자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근무 수당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구와 청도에 이어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의료 인력과 방역물품이 우선 지원됩니다. 경북 경산 확진자는 절대 다수가 집단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요양원에서도 집단으로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봉화는 대구와는 멀리 떨어진 강원도와 인접한 곳이죠. 지금까지 벌써 36명이 확인됐고 감염 경로는 아직 모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 푸른 요양원에서 입소자 26명, 직원 10명 등 3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자와 직원 등 116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제 2명에 이어 오늘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요양 116명 전원을 검체를 했습니다. 푸른 요양원 입소자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봉화 해성병원도 시설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77명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봉화군은 병원을 일시 폐쇄하고 환자와 의료진 107명 전체 검체를 채취한 뒤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구 인근 경산시와 청도군에 이어 강원도에 인접한 봉화군까지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전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수원 생명샘교회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수원시청에는 종교 행사를 막아달라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인 강사로부터 코로나19 전파가 시작된 수원 생명샘 교회에서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유증상자였던 40대 여성의 가족 3명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샘 교회에서만 수원시 전체 확진자 16명의 절반을 웃도는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원시는 급히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락되지 않던 교인들까지 모두 찾아내 자가격리를 당부하고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행사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줄 수도 있고 접촉 위험 때문에 좀. 시청엔 종교 행사를 막아달라는 시민들의 민원과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교회는 물론 일요일 종교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공문을 보내 이번 주 예배와 법회 등 모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경남 창녕에 있는 동전 노래방에서 일주일 새 코로나 확진자가 6명이나 나왔습니다. 노래방은 밀폐되고 또 노래하다 보면 침도 많이 튈 수 있어서 바이러스엔 특히 취약하겠죠. 최초 감염자는 이 노래방 직원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경남 창녕의 한 동전 노래방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최근 이 노래방을 방문한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방과 연관된 확진자만 벌써 6명째입니다. 최초 감염자는 60대 여성으로 이 노래방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런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51번 확진자가 첫 진술에서 본인은 계속 집에만 있었다라고 진술을 해왔었습니다. 본인이 다른 동선이 없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계속 얘기를 해오셨던 과정. 마이크로 침이 튈 수 있는 노래방은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방에선 손님이 바뀔 때마다 마이크에 일회용 덮개를 갈아 끼우는데요.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기 마이크 속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나기 때문에 소독은 할 수 없고. 경북 안동에서도 동전 노래방을 다녀간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노래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38도 고열에 시달려 코로나 지정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안 받아주고 일반 병원에선 코로나로 의심되니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야죠?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홍모 씨의 남편은 지난달 24일부터 발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37.6도로 시작한 열은 이튿날부터 38도로 치솟았고 병원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검사 총 4번 했고 첫 번째는 재검이었고 그 3번 모두 음성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며 자가격리를 권했습니다. 열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입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치료 좀 힘들다 하거든요. 대구시가 다른 병원을 연계해줬지만 이번엔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병실을 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확진자와 2인 1실을 써서 치료하겠냐고 물으셔서 음성을 받은 상태에서 그 확진자랑 같은 병실을 쓰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고. 38도 고열이 열흘 넘게 이어져도 홍 씨의 남편은 자택에서 해열제로만 버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 사회복지단체에 1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현금 120억 원을 동원한 겁니다.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조유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신천지가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고 밝힌 금액은 120억 원. 은행 계좌이체 형식으로 사랑의 열매 대구지회와 중앙회에 각각 100억 원과 20억 원의 현금을 입금했습니다. 교인 헌금이 아닌 신천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거액의 현금을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기부금을 받은 사랑의 열매 측은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천지는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며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이외에는 저희 가진 게 없어 지금 다른 연구를 뭔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사회적 피해를 언급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와가지고 돈으로 너무 좀 무마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부가 된 돈이니까 투명한 방안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신천지에 대해 정부가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과 실제 현황이 자꾸 차이가 나거든요.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정부에 교인 명단 등을 제출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본부에 대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행정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부는 자료 전체를 확보해 기존 명단과 대조할 예정입니다. 행정조사를 통해서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현황, 그다음에 교회 등 시설 정보, 그다음에 교인들의 예배 출결 정보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사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력 외에 대검찰청 산하 디지털 포렌식 팀이 투입됐습니다. 대검 측은 행정 응원 방식으로 조사에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했다며 강제 수사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 측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발견되는 즉시 검찰이 강제 수사 카드를 빼드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신천지 강제 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어 청와대에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출한 자녀를 찾아달라는 가족들의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된 뒤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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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예수교에 대한 고발장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애매하고 이해할 수 없는 대처에 대해서 저희 단체뿐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고발장을 가지고 우리는 청와대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3명이 헌금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신속한 수사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가출한 자녀를 찾아달라는 가족의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신도인 딸을 뒀다는 한 부모는 9년 전 집을 나간 딸과 연락할 방도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엄마로서는 연락처라도 좀 알고 지금 이제 안위도 좀 알고 딸이 그냥 거기 있더라도 좀 무사히 지금 이거 코로나 잘 비켜가고. 또 다른 부모는 신도인 실종된 아들을 찾아 데려오려고 했지만 오히려 신천지 예수교로부터 아들 납치와 감금 혐의로 신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가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납치며 감금하며 폭행을 하며 어떻게 그게 신고가 되는지 그게 정말 화가 났어요. 네, 센터하고 부속 건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연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서 가출한 그 청년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살고 이렇게 합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 측은 가출 신도들에 대해 파악된 사실이 없으며 근무자들을 위한 사택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마스크가 있다고 무조건 안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이 지금 현재 기댈 수 있는 건 마스크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은 마스크 대란 중이죠. 정부가 또 내놓은 마스크 대책 박호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남기 부총리는 당초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당 국민 한 사람당 2장씩만 살 수 있는 날까지 왔습니다. 네네. 오늘 수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국민들이 이 마스크를 구하는 데 쓰는 그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마트나 약국 몇 군데를 다녀도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건 벌써 오래됐고요. 그래서 정부가 읍면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 마트 그리고 약국 등을 통해서 공적 공급을 했는데 문제는 줄이 점점 길어지고 줄 서는 시간도 갈수록 늘어났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42번째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대구에서 발생을 했다는데 이렇게 계속 사망자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무섭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까지 계속 서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도 몇 시간씩 기다렸죠. 네. 그런데 그 마스크 100장을 20명에게 나눠주면 끝이 납니다. 나머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그러다가 대기줄이 생기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고 이른 아침부터 하나로 마트 앞에 늘어선 긴 줄은 일상의 풍경이 돼버렸습니다. 예. 급기야 어젯밤부터는 밤샘 출석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아직 그래도 밤은 추운데 밤을 샌단 말입니까? 네, 일반 약국이나 하나로 마트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네, 이 1인당 5장 이하만 파는 약국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연간 회원제로 운영하는 한 대형 할인 매장에서 한 사람당 30개들이 한 박스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경기도의 한 할인 매장에서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판매는 다음 날인 말하자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했습니다. 네. 그것도 새벽 2시쯤부터는 번호표를 나눠줬는데 절반인 500여 명은 발길을 돌렸다고 하고요. 네. 그나마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은 밤을 샜는데 추운 날씨에 그 캠핑 장비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식약처에서 마스크 재사용을 또 권고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말 한 장으로 3, 4일 쓸 수 있을까요? 당초에는 뭐 일회용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일주일에 2장씩 배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 한 개를 한 3, 4일은 써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입니다. 근데 마스크 사용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 쓰는데요. 그 기준이 마스크의 습기가 차느냐 안 차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그 표면의 틈을 촘촘히 해서 바이러스를 막는 게 아니고요.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마스크 필터가 정전기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달라붙게 해서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필터가 입김 등으로 물기에 젖으면 정전기 기능이 떨어지고 마스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눅눅해지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는 하루에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막힌 공간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는 꼭 끼더라도 혼자 있거나 야외에 있을 때는 벗어놓는 것도 마스크를 오래 쓰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습기가 마스크를 망친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마스크 그러면은 눅눅해지면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겁니까? 사실 쓰고 있으면 당연히 눅눅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알코올이나 소독을 하거나 알코올로 네. 아니면은 세탁을 해서 말려서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정전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터 조직이 훼손돼서 차단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런 방식보다는 마스크를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서 물기를 말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앤 뒤에 재사용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또한 햇볕에 말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도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외선 소독기를 집에 두고 사는 집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신규 확진자 수는 뭐 불행 중 다행히 줄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신천지 신도와 대구 지역 외에 다른 지역과 시설에서 집단 감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북 봉화에 있는 푸른 요양원에서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서 대구가 2차 물결이라면 이것이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서도 또 다른 큰 물결, 말하자면 3차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하긴 지난번에도 방심하다가 뭐 당했다는 말도 있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외 일반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병원 가기가 두려운데. 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국민 안심병원인데요. 전국에 254곳의 그 안심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들을 완전히 분리를 했는데요. 일반 호흡기 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마련된 안심 외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는 선별진료소와 연결된 하나의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안심 병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과도 접촉할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그제 국립발레단 단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자가격리 기간 중 또 다른 단원이 외부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특강을 들은 사람들도 황당하겠죠. 전남주 기자입니다. 최근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한 발레리노가 멋대로 일본 여행을 다녀와 강수진 예술감독이 공식 사과까지 했던 국립발레단.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일부 단원이 학원 특강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립발레단의 수속 무용수 이모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발레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했지만 잠복기가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씨의 외부 활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씨 외에 다른 무용수들도 특강을 진행하려 했지만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수속 무용수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자숙하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격리 중 국립발레단원들의 이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단원은 모친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홍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외부활동 규제 등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면서도 사설 특강 의혹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에도 수십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국립발레단원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가격리 이탈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확진 판정이 나서 타인을 감염시킨다면 징역형의 구속까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던 2015년 6월, 당시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서울 자택에 격리된 A씨는 2번의 이탈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전집에 격리된 B씨는 나흘간 무단 외출로 벌금이 부과됐지만 2심에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감염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행법에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확정 판정이 나와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면 처벌은 달라집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가격리 이탈로 2차 감염을 시켰다면 징역 7년 이하 등의 처하는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병을 옮겼다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달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되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판결과 다른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의 강력한 집행 의지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을 가져야 그 효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를 어기면 독일은 2년 이하의 징역, 미국은 1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 검사가 요즘 외신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과 속도 모두를 건질 수 있는 기막힌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에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의료진은 차창을 통해 열을 재고 간단한 문진을 통해 검진자의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를 탄 채 신속하게 검진할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입니다. 지난달 23일 7구 경북대병원을 시작으로 26일에는 대구 영남대병원이 그리고 지금은 전국 5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환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저희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체온 측정, 검체 채취, 소독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분에 불과합니다. 시간당 6건씩 하루 10시간 동안 60건의 채취가 가능해 일반 진료소의 처리 속도보다 3배나 빠릅니다. 미국 CNN 등 주요 외신들도 직접 검사를 받아보며 잇따라 찬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An innovative technique that
the country has come up with for expediting trying to detect coronavirus.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이용할 때는 보호자 동승 없이 1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 시간은 짧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신규 임용되는 전체 공중보건의사의 60% 이상이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에 배치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방호복 차기 등 직무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교육과정 박지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신규 임용된 공중보건의사들이 한데 모여 방호복을 입어봅니다. 오는 9일부터 320명은 대구에서, 150명은 경북 지역에서 선별진료소 업무를 시작합니다. 방호복인 레벨 D를 입으면 외부 공기가 전면 차단됩니다. 숨을 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화장실을 간다든지 식사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할 수 있다면은 착용 시엔 장신구 등을 먼저 제거해 편한 옷을 입은 뒤 방호복 중앙 지퍼를 열어 입습니다. 다음 속장갑을 끼고 덧신을 느슨하게 묶어 신은 뒤 N95 마스크를 밀착 착용해야 합니다. 고글과 후드, 겉장갑까지 낀 뒤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게끔 후드도 써야 합니다. 최대 4시간을 입은 뒤 교체가 원칙이고 탈수 방지를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사실상 핵심은 탈의입니다. 오염된 옷 겉면이 몸에 닿지 않게 옷 안쪽만 만져서 벗고 마스크는 끈에만 손을 대 벗어야 합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의료인들에게 레벨 D 방호복 공급이 필수적이진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코로나 아웃 이렇게 극복하자. 이번에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기부 이야기입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적십자사회와 펼치고 있는 기부 캠페인에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벌써 20일째 감금되다시피 격리된 대구 시민들.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동원그룹이 매경 미디어그룹을 통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죽과 통조림, 면역력을 키워주는 홍삼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고객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또 고객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그 고객들한테 당연히 찾아가서. 제약업체 CL팜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에게 면역력 강화 제품을 선뜻 내놨고,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도 성금 1억 원을 기탁해 기부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이웃을 위한 따뜻한 그 마음들이 온정이 이 극복에 큰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대구의 형제도시 광주 5.18 단체도 작지만 소중한 정성을 보탰습니다. 대구, 경북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쪽의 아픔이 바로 우리 아픔이고. 포털업체의 기부 채널을 통해 소액이나마 동참한 일반인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부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98개 나라로 늘어났고 해외에 격리된 우리 국민은 1,200명이 넘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가 베트남 3개 도시에 격리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마스크를 낀 채 공항에 들어섭니다. 정부가 외교부와 법무부 등 3개 팀 12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우리 국민 310여 명이 격리돼 불편을 겪는 베트남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직항편이 모두 끊겨 태국 방콕을 거쳐 하노이, 호찌민, 다낭으로 들어가며 도착 후 격리시설 확인과 물품 지원, 귀국 등을 도울 계획입니다. 주로 이제 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이 빨리 이제 격리해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애로가 없도록. 신속 대응팀마저 14일간 격리될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는 선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현지 활동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41개국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등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98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발 입국에 대한 금지 제한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만 국내 상황이 진정이 되면서 이런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도에 이어 호주도 급작스레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섰는데 연간 유학생을 비롯해 한국인 방문객이 25만 명에 달해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호주 정부는 일단 일주일 단위로 상황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외교부는 주한 호주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가 조금 전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를 최대 2주 동안 시설에 격리한 뒤에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도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 이 두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적용돼 이달 말까지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승객은 3단계의 발열 검사를 모두 다 통과해야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자 건강에 이상이 없는 승객만 출국시킨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방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평소와 달리 별도의 공간이 생겼는데요. 1단계 발열 체크 현장입니다. 이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정상 체온으로 확인돼야 통과할 수 있고요. 만약 발열이 의심되면 이 체온계로 직접 체온을 측정합니다. 37.5도를 넘으면 공항 내 검역 조사실로 이동해 기초 역학 조사를 받습니다. 2단계 발열 체크는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 보안구역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혹시 발열 의심 승객은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항공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발열 체크는 항공기에 타기 직전에 탑승구에서 이루어집니다.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천공항 진입부터 출국 심사, 탑승구까지 3단계의 발열 체크를 모두 통과해야 출국할 수 있는 겁니다. 촘촘한 방역 체계 구축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또 청정 우리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출국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평소보다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마스크 수십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중국이 힘들 때 한국이 마스크를 보내준 것에 대한 보답인 건데 수량으로만 보면 10배로 갚았네요. 우종환 기자입니다. 중국어 상호가 적힌 마스크 상자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중국 웨이하이시가 인천시에 일회용 마스크 20만 개를 보내온 겁니다. 앞서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기 전인 지난달 인천시가 웨이하이시에 마스크 2만 개를 보냈는데 이를 10배로 갚은 겁니다. 두 도시는 자매 우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웨이하이시는 마스크와 함께 감사 편지도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웨이하이시 측은 인천에서 보내준 응원과 지원에 감사한다며 인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두 도시 간 견고한 우정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원받은 마스크를 환경미화원과 농축수산업 종사자, 시청 경비원 등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지난달에는 상하이시도 마스크 50만 개를 한국으로 보내왔습니다. 의료용 마스크가 10만 개고 나머지 40만 개는 방역용 마스크입니다. 지난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스크는 절반인 25만 장가량이 대구로 보내졌습니다. 나머지는 부산과 경북, 전북 등으로 나눠 전달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해 두 곳 모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사망자가 1명 발생했는데도 말이죠. 프랑스에선 이탈리아 전통 음식인 피자를 소재로 코로나를 풍자하는 방송을 했다가 안 그래도 열받은 이탈리아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10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0일에서 21일까지 크루즈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온 71세 남성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디에이고, 북부 샌프란시스코가 각각 지난달 말 비상령을 내린 데 이어 로스앤젤레스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ere are additional new cases in Los Angeles County. I have just signed a proclamation declaring the existence of a local emergency.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요청한 25억 달러의 3배가 넘는 83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의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탈리아에선 대학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를 임시 폐쇄하기로 했는데 때 아닌 피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프랑스 민영방송이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인 피자를 소재로 코로나19 확산을 풍자하는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선 피자를 만들던 요리사가 기침을 한 후 초록색의 타액을 피자에 내뱉고 이탈리아 국기색인 초록색과 흰색, 빨간색이 들어간 코로나 피자라는 자막이 뜹니다. 이탈리아 의회는 해당 방송사에 사과를 요구했고 피자의 본고장 나폴리 당국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이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탈리아 주재 프랑스 대사도 이탈리아 외무장관과 함께 기자들 앞에서 피자를 먹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온 경솔한 영상에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홍콩에서 확진자의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스 사례를 볼 때 반려견이 사람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형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반려견입니다. 홍콩에 사는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녀가 키우던 반려견도 양성 반응을 보인 겁니다. 사람에서 동물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첫 사례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외신들은 홍콩 당국이 해당 반려견을 수차례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홍콩 당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의 감염원이라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 반려견은 아직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스의 사례로 볼 때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감염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지금까지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증거는 없다며 홍콩 당국의 연구를 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해당 반려견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등 추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와 싸우는 남측에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친상 이후 넉 달 만의 친서인데 한반도 정서에 대한 소회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제안에 대한 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우리 측에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남측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응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습니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 건강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점이 안타깝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위와 신뢰를 보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중국과 교류가 많은 접경지인 평안북도 위주로 코로나19 방역 작업이 한창인데 코로나19 관련 의료 물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나 우리 측이 제안했던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답변은 친서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또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간에 유지하는 채널을 통해 친서를 받았으며 문 대통령도 오늘 단문 성격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바로 하루 전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청와대를 겁먹은 개라며 강하고 신랄하게 비판했었죠. 갑자기 김 위원장이 이렇게 호의적인 친서를 보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남북 보건협력 제안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친서 내용을 전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별도 채널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관심은 김 위원장의 친여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향해 겁먹은 개라는 등 조롱 섞인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 날 왜 친서를 보냈는지에 쏠렸습니다. 북한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면서 남측에는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협력 의사를 표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과 또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은 서로 연결돼 있다.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북측은 분명히 쐐기를 받고 싶어하고 남북 관계는 풀어갈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어떤 신호를 보낸 것이다라고. 청와대는 유지되고 있는 소통 채널 속에서 실제 돌아가는 남북 상황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북한이 급변한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뜬금없는 김정은 친서에 청와대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민주당은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속내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올 거라 이거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최악의 정치 재개라며 연이틀 비판했습니다. 또 옥중 메시지를 환영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도로 새누리당이 됐다며 야당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다시 박근혜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과거 탄핵의 기억을 소환해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도 논의 중인 비례연합 정당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전해진 청금 같은 말씀이라며 재차 강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도로 새누리당은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미래통합당은 극단주의 세력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극단주의자 한 명과 손잡을 때 조용한 다수 10명이 등을 돌립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중도층 표심 이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이번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세력과의 통합 문제로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자유공화당의 공천 지분 요구 때문인데 황교안 대표는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없이 통합하기로 했다 이거죠. 이동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통합 요구에 대구 경북 여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 TK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만큼 보수의 심장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또 다른 의원은 공천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장 공천에서 배제됐을 경우 무소속 출마 등을 고려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태극기 세력을 표방한 자유공화당과의 통합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천부터 멈추라며 공천 지분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미래통합당이 자기 스스로 혼자 가면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천 작업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같은 공천 중단이나 지분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에 통합 공천이 있나요? 대통합에는
지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당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며 자료 제출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통합 물꼬와 함께 공천 지분 양상으로 번지며 내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정의당은 옥중 서신을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법조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선한빛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의당이 옥중 편지를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 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정의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법 위반 여부는 이런 발언이 과연 선거운동에 해당되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치 개입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 위반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선거나 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다면서 힘을 합치라고 한 것도 집권 세력에 저항하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대해선 다시 한번 불참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입장이 정의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반면 참여를 검토 중인 민주당은 정의당의 불참이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며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미투 논란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중진 민병두 의원이 결국 컷오프됐습니다. 김두관 의원과 한판 승부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고향 출마를 고집했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중진이자 서울 동대문구 의뢰 민병두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미투 논란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미심사 대상에 올랐던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부당한 결정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이 지역구를 청년우선 전략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조국 백서의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의 등판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과 경기 안산 단원갑은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빠 찬스 논란을 불러온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나옵니다. 무소속 출마 찬반 여론을 묻는 여론조사를 돌리며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선관위도 여론조사 신고서는 접수가 됐고요. 네, 3월 4일에서 6일까지 하겠다고 여론조사는 신고가 된 거죠. 미래통합당 역시 공천 칼날이 매서웠습니다. 김두관 의원과의 대결 구도를 수차례 언급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고향 출마를 고집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결국 컷오프됐습니다. 부산 중구 영도구에 출마를 두고 김무성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이원주 의원은 부산 남구을에 전략 공천됐고 이혜훈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을에서 하태경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갑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단체와 의료계, 학계 등이 참석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언론이 정확한 정보 전달과 팩트체크 강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대구 경북 지역에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겨울 스포츠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이 잇따라 출국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리그가 재개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이탈 선수가 늘어날까 종목별로 고심이 깊습니다. 구경우 기자입니다. 20명의 외국인이 활약하는 프로농구에서는
현재까지 4분의 1인 5명의 외국인 선수가 코로나19가 무섭다며 떠났습니다. 13명의 외국인 선수가 뛰는 프로 배구에서도 이탈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남자부 삼성화재의 산탄젤로는 팀과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고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 곳이 확진자가 3,000명이 넘는 이탈리아여서 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자부 IBK 기업은행의 어나이는 구단에 계약 해지와 자녀 연봉 지급을 요구하는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국제배구연맹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구단 측은 선례를 남기면 외국인 선수 줄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앞서 자진 탈퇴한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들은 자녀 연봉을 포기하거나 구단과 원만하게 상의해 연봉을 보전받았습니다. 시범 경기가 취소된 프로야구와 개막이 무기한 연기된 프로축구 외국인 선수들도 관련 내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리그가 5일 스톱된 가운데서도 구단들은 팀의 주축인 외국인 선수를 안정시키거나 대체 선수를 물색하느라 매일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스포츠가 중단된 요즘 경기에 대한 갈증이 심하실 텐데요. 프로야구 팀들이 스프링 캠프 현지에서 제작해 SNS로 중계하는 방송이 해방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에서 단 한 종목의 경기도 열리지 않은 지난 3일. 기아가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에서 유튜브로 생중계한 연습 경기는 무려 2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에이스 양현종이 올해 실전 경기에 처음 등판해 시속 146km 강속구를 던지는 모습은 코로나19에 지친 팬들을 달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와 LA 다저스와의 연습 경기 생중계엔 4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시범 경기 취소로 스프링 캠프에서 최대한 많은 경기를 소화하려는 구단들과 볼거리에 목마른 팬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7년 만에 국내에 복귀하는 삼성 오승환의 돌직구와 은퇴 시즌을 앞둔 LG 박용택의 화끈한 홈런포에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해설하는 걸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연타석 홈런을 친 박병호가 타석에 들어서자 최원태는 책임 못 질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3연타석 홈런 치면은 제가 여기 800명 다 커피 쏘겠습니다. 가나요? 진짜? 연습 경기 외에도 구단들은 이색적인 훈련 장면들과 평소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다양한 여가 모습들을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보여줘 인기를 끕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프링 캠프 영상 조회수는 올라갑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대관령은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9도, 광주는 13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는데요. 따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매우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하늘 속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대전은 아침에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지만 한낮에는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영하권을 가리키겠지만 낮에는 10도 선을 훌쩍 넘으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포항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아침 기온은 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은 무척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하루에도 몇 천 번 말한다. 마스크 품절, 알코올도 품절, 체온계도 품절. 약국 입구에 붙은 공적 마스크 품절. 이 7글자만으로는 간절한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대문짝만한 공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면 약사들의 목은 더 이상 안 아플까요? 소비자들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해야 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